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이 위기 가운데서요, 가장 핫한 사람이 나타났었다면은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젊은 청에 특히 2030에 있어서 마침내 이 지금 서부지법의 그 난입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 문제가 된 가운데서 이 가슴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이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 일타 강사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의 게시글이 말이죠. 특히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자, 이 강연에 일타 강사 한 번 말씀을 한 것이 마침내 이게 전국에 강타를 했는데요. 하루 만에 댓글이 1만 5천 개가 달리는 지금 이 커뮤니티에 1만 5천 개의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300만 뷰를 보는 것을 봤으니까 300만 뷰가 넘었네요. 그리고 20만 구독자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기고 이렇게 그 2030의 사람들을 전체를 불러일으킨 놀라운 힘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오늘 거기에 커뮤니티에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2030, 2030,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한길 선생님, 대한민국의 전국을 혼란을 이렇게 초래한 것의 선관이다. 이렇게 원흉이다. 뭐 이렇게 네 번이나 이제 올린 것 가운데 보세요. 아래에 보면은 꽃보다 전한 길 조회수 318만 회 5일 전인데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그 몇 가지를 올리면서 한국 전체의 정치계를 들썩거리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커뮤니티에 2030 세대와 국민께 드리는 강사의 어떤 강사의 호소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사를 처음에 하면서 2030 세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전한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26년 동안 이제 EBS 강의, 공무원 그리고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 2030 세대들에게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의 전문 강사시죠. 전문 강사신데요. 자, 이분의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슴을 정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신은 어떤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 늘 역사를 가르쳐 온 사람으로 그 덕분에 이제 밥 먹고 밥 먹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특히 2030 세대들에 의해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해오다가 이번 12.3 비상 이 계엄과 함께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그 특히 언론의 편파보도,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사법부, 헌재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판결, 재판 과정, 이런 또 카톡 검열한다, 협박과 여론 조작,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을 넘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차에 민주파출소에서 전환기를 고발하는 짓을 보고 이건 아니다. 뭐 젊은 사람들의 이제 감각에 함께 하다가 숨을 쉬다가 이제 지금 이런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도전이고 북한 중국처럼 전체주의냐 공산주의 다를 바 뭐 있냐 이러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2030 청년 세대들과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욕먹더라도 이 손해보더라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면서 자,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딱 두 번째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대한민국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글을 이제 썼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분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인데요. 대한민국은 과거 35년간 일본 식민지를 받았고 지배를,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동족 산전의 비극을 겪었지만 현재 세계 198개국 중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국력 6위로서 일본을 앞질렀고 지난해 수출액도 6,8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수출액과 그 어려운 세계 여건 속에서도 5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민주화 운동하신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선배로서 대접을 하네요. 덕분에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에 걸쳐 민주화를 했는데 불과 40년 만에 선진 민주주의를 일궈낸 위대한 국민으로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 이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도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자식 세대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이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희생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도 40대 나이 같은데요. 정말 이런 심정이 지금 불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자뻘 되는 사람 10대, 20대도 정말 이게 너무너무 그동안에 감사했는데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제 이런 뜨거운 이제 새로운 심정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위기감을. 자,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침몰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지금 유례 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 결국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도 탄핵되고 안보 총괄, 국방부 장관, 치안총괄, 행정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도 못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계속해서 쪼여오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대외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고 구한말 개화파 척사파 나뉘어 분열되고 조선이 망하는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역사 강사이자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하고 이러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침몰 나라가 된 나라에 살아가게 될 우리 청년 세대, 자식 세대들을 생각하니 나라 걱정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지금도 눈물 머금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나와서 저 털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추우나 더우나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그 얼음 위에서 이렇게 자고 했던 그 심정을 여기 잘 표현을 해놨네요. 예, 그때 이게 나라냐 하고 뜨거웠던 그 심정, 예, 그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읽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네 번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냐 하면서 계엄 비판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여일간의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그 배경과 그 뒤 탄핵 정국 속에서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은밀하게 추진되거나 무관심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게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게 수면 아래에 깔아 있는 것이 이제 이 저수지가 드러나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에 야당에서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은 입법 독주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29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과 같은
국회의 폐악질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선포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든 대통령이 통치하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없으며, 야, 이분은 역사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 없다는 겁니다. 계엄군 동원도 3만 5천 명 동원되었던 5.16 군사 정변, 2만여 명 동원되었던 12.12 사태 등과 비교해 봤을 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 국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수천 명은 동원되어야 할 텐데 기껏 국회의원 수보다 적은 280명, 선관위에 297명. 뭐니 해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동원돼 거기다가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그리고 계엄 선포 후 불과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의결되고 6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니 밤에 일찍 잠든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뉴스 보니 계엄과 시작이 모두 끝난 상태라. 아무튼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참 요약적으로 잘했네요. 비상계엄은 지금 뭐 아무리 떠들어도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뭐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다 듭니다. 뭐 80% 90% 그럴 것 같아요. 재판을 끝나봐야 알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하니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붙이면은요, 이게 잘못 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밑바닥을 보고 전체를 보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 언론, 교육,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한번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건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틀렸지만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지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야당 주도하에 정부에 대한 역사상 유례없는 무려 29차례의 탄핵 폭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사원장을 이 감사원장 자기들 이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탄핵을 시켜버리고, 범죄자를 수사하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언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고,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고, 그 다음 직무대행도 야당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국민을 위한 탄핵이었을까? 이것도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 자, 이것도 정말 뒤집지 않고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이후로 내세웠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삭감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수면 위로 완전히 끄집어 올린 사람이 윤 대통령이죠.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특갈비 82억 원에서 제로 삭감,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 특활비 587억 원 내서 빵원. 그럼 범죄자를 잡지도 수사지도 말고 무법천지를 만들라는 건가? 경찰의 마약 수사 등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 31억 이걸 제로로,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까지 마약 무방비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수사하지 말라는 건지, 범죄도시 영화 보면 일선의 경찰 수사관 진짜 목숨 걸고 범죄 잡으려고 애쓰는데 이런 예산까지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범죄 소굴이 되든지 이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이 본질입니다. 또 여기다가 화물 노동자 휴게소 건설 15억, 청년 일자리 지원과 육선 예상 15억 삭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141억 원 삭감, 가뜩이나 병장 급여 올라가고 부사관 장교
처우 개선되지 않아서 지금 사기가 말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부사관들 다 지금 초급 장교들 다 튀쳐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외 삭감된 예산안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판단은 이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삼척 동자라도 어린애는 몰라도 조금 이 젊은 청년들이 또 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저 잘하겠거니 또 우리 편이 잘하겠거니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래서 이 분도 여기에 놀래 나자빠져 가지고 자신은 자도 원래 우도 아니고 노무현 노빠였대요, 자신이. 그런데 지금 커밍아웃 한다고 여기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차례도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